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물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날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 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너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인인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아,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착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시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치근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웅둔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 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 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했었지만 양가 집안 모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한 예비 시모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예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여러 지역에 몇 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예비 신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 신랑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는 제 입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예비 신랑을 보기 위해 카페를 들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와 예비 시모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견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왔다.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오늘 엄마 지인분들이 우리 아들이 만드는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다길래 잠깐 들렸는데 커피 좀 줄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몇 잔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다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다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만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거든? 7잔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곤 무시하더니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남자친구도 인지했는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해서 같이 커피를 만들어 내어 드렸는데 제 커피는 옆으로 쓱 밀더니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만 한쪽으로 빼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닌 자기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거라면서 같은 기계에서 나온 커피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다며 제가 만든 건 저보고 마시라면서 첫 대면부터 딱딱한 말투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를 지인분들께 나눠주며 저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한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고 예비 시모의 행동에 좀 놀란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를 주고받게 되면 아무리 제가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매장 문을 닫으려 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그리곤 매장 문을 닫지 말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잠깐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 시모와 긴장되는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까는 내가 뒤에 지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굴 본 김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인분들 먼저 보내고 다시 온 건데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 직급이 과장이라면서?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 카페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일부를 내 생활비로 주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 대기업 다니는 월급만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적은 편은 아니지. 그런데 이 카페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 전부 다 갚으려고. 네가 내 아들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지금까지는 너 혼자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카페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었지만 둘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카페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의 90%는 가지고 와도 되잖아. 엄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혜영 씨라고 했나?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맞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예비 시모는 저와 첫 대면에서부터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제 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갚고 자신의 카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돈을 갚는 것보단 결혼하게 되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생활에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곤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라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의 친엄마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매장을 차려줬다 해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양보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라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좀 전에 저를 대했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보통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많이 힘든 생활을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떠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예비 시모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수익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린 거라 예비 시모에게 도움받은 금액을 전부 다 갚으려면 최소 5년은 예비 시모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예비 시모는 자식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몇 년 안에 갚는 걸로 해서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최대한 좋게 넘어갔어요.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시모가 배려해 주길 바랬던 거였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서운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조건에 응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는 시모가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비 시모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게 봐주셨는데 예비 시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서 서운하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정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위해 상견례 일정을 잡아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잡은 상견례 장소가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은 미리 남자친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상견례 자리에 동생이 좀 늦어서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좀 그랬는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길래 동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동생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주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상견례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했었는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때마침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늦었었고 동생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느라 좀 늦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을 들어 열었는데 엄마가 메뉴판을 동생에게 건네주더니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동생이 직접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모를 뺀 양가 집안 모두 당황했고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예비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었고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예비 시모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 영어로 된 메뉴판도 읽지 못하는 모습이 웃겨서 좀 웃은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 뭐해? 부모가 상식 이하인데 제가 원래 몰상식한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둘째 아드님은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왔다면서 어떻게 예비 사도는 기본적인 영어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상견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그러는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몰상식해 보이는데? 어따 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내가 지금 결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하려 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면 나도 절대 못 참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도 정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 아빠, 그냥 일어나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랑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이거 놔. 어차피 끝났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초면에 몰상식한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희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 사업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영아, 잠깐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네가 내 전부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엄마가 말실수한 건 맞잖아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내가 왜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어로 된 메뉴판 읽지 못하길래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은 것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쳐다보는 거 봐봐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이게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야?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고 따로 나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삿대질도 모자라. 당신이란다. 너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는 말까지 하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너 능력 좋고 너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이나 태기 중이다. 너도 미련 버려라. 옆에 있던 동생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집안인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뒤 먼저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곤 애원을 했지만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쫓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헤어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고 뒤이어 예비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네요. 성격이 거지 같은 예비시모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 한 번뿐인 제 인생 무너지는 건 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을 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 동생이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마 뒤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었네요. 저기, 혜영이 어머님. 이러다 정말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상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잘못은 그쪽에 해놓고 왜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놔두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때 그 말 한마디 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얼마나 상식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 상식을 떠나 돈만 벌어먹으려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상식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소문이 전부 다 퍼졌던데요. 그쪽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맡으면 벌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저는 법조인이라 법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동한 것뿐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죠.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분노가 그 집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폐업 직전까지 와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줄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 집안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특성상 한 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그 집안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배달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조사한 동생은 그 집안의 배달 대행 소속에 들어가져 있는 배달 기사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신고를 넣었어요. 동생은 일이 바빠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배달기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조건 촬영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벌금의 시작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더니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버는 돈에 비해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자 배달기사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그 동네는 배달 안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배달기사들과 사장인 아줌마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집안 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게 되더니 결국 배달기사들은 다른 대행업체로 전부 옮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대행업체 사장인 아줌마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위반을 하라며 지시를 내리면서 압박을 가하자 배달기사들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입소문이 돌아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되자 나중엔 아무도 그 업체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 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줌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달 기사들이 새로 들어와도 벌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른 업체로 옮겨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법대로 살라고 아줌마를 돌려보냈어요. 아줌마는 동생이 좋게 넘어가려 하지 않자 배달 대행 기사들 대부분이 신호 위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큰 소리치며 끝까지 해보자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대행업체는 배달 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배달 기사분들은 무조건 법규를 지키면서 배달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인도로 무섭게 달려와 저희 부모님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그 집안의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생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기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줌마는 배달 대행으로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건 전부 뒤에서 배달기사들을 압박해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리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대행업체가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대행업체는 폐업이 되었지만 그 동네의 시민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클린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온 동생은 한 번 시작한 건 뿌리를 뽑기 전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변호사 일도 해야 했지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게 입소문이 난 이후 지역 카페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동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소정의 선물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몇 번 배달 기사분들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위험까지도 오게 됐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단 바로 잡는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이었던 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해졌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면 제 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비록 파혼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